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말 시험 어, 좀 점수가 좀 과목마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고생을 조금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방직 9급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공학 개론입니다. 자, 환경공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파트별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수질 대기에서 한 60% 정도 나오죠. 그죠? 70% 정도 나는데 이번에 수질 대기에서 70%가 아니고 60%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10%, 그러니까 한 두 문제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적게 나왔다면 딴 거에서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토양에서, 우리 보통 토양에서 거의 안 나오죠. 진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세 문제나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허를 찌른 그런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하셨던 법규에서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테마트 강에서 다뤘던 거 나왔어요. 다행히. 그죠?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테마트강 열심히 외웠구나. 그죠?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조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파트별로 보면은 약간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본다면은요. 유형별로 보면은 계산형이, 야, 이것도 평소랑 달랐죠. 계산형이 45%, 9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나온 거예요. 평소에는 장답형이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계산형이 절반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유리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은요. 보세요. 난이도로 보면은 여러분이 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보면은 우리 공식 알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종종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장답형, 단답형 문제도 보면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세 문제 정도. 그리고 그래서 하인 문제가 이제 9문제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땠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별로 보면은 중하예요. 진짜 중하예요. 근데 계산형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토양이 세 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요번 환경공학계론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걸리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계산형이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이 시간도 좀 배분도 잘 됐고 하면은 쉬웠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100문제를 푸는데 그죠? 환경에서 보통 우리 10분 안에 다 끝나죠? 왜냐하면은 계산형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로 시간을 잡아먹어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 저는 중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계산형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평소랑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났는데, 그래도 문제 자체 난이도로는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좀 한마디로 강단 있게 하셨으면은 좀 덜 흔들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또 한편으로는 계산 문제를 좀 푸시를 했을 걸 하는 또 저도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확실한 거는요.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든 간에 우리 어차피 몰라요. 그죠? 이때까지 기출문제가 이러이러한 분석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경향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거고, 그렇지만은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 유형을 바꿔버리니까 흔들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그죠? 당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뭘 했어요? 여러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10시 시간 맞춰서 미리, 그죠? 우리 가는 거부터, 그죠? 교통수단 타고 가는 것부터 아침부터 하는 거 전부 다 그 전에 시뮬레이션 여러분 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그 하루를 위해서, 그죠? 하루도 아니죠. 그 한두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진짜 시험 보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출제 경향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좀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서 하는 것처럼 수질, 단답형,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서 나왔고 어느 유형으로 나왔는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체크해 주시고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흡착제 아닌 거 이거는 단순 암기,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죠? 흡착제, 활성탄,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늄 전부 다 대표적인 흡착제고 수산화나트륨 이건 우리 연기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중화제 연기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pH랑 pOH 구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pH 어떻게 구해요? 우리 다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그럼 여기에다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돼요. 자, 로그 안에 있는 거 우리 연습했습니다. 그죠? 로그 안에 곱하기로 돼 있는 거는 로그 밖으로 빼면은 네, 더하기로 빼시면 돼요. 곱하기로 된 거. 나누기로 된 거 빼기로 하고. 그죠?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로그 6.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요 마이너스 3은 앞으로 나가죠. 그죠? 로그 10은 1이고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네, 3 빼기 로그 6이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 자, 그러면 로그 6이 여기서는 지금 0.78이래요. 그러면은 3에서 0.78 빼니까 2.2가 되겠네요. 그럼 pOH랑 pH는 합쳐서 14죠. 그래서 pOH는 우리가 구한 요 pH를 14에서 이 pH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11.78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진짜 그냥 맞추라고 준 난이도 하 문제죠. 소음공의 특징 아닌 거 찾으래요.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이론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그죠? 국소적 다발적은 맞아요. 근데 소음이라는 거는 그냥 내지르면 여러분 없어지죠. 축적성 없어요. 그죠? 축적성 없습니다. 그래서 축적성이 없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이것도 단답형 문제. 그죠? 근데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정리했잖아요. 자, 우리 요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TS는 그죠? TS는 어떻게? T, SS, T, DS로 나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요 TS는 또 어떻게 나눠져요? FS랑 그 다음에 DS로 FS랑 VS로 나누죠. 그죠? 자, 요게 뭐예요? 우리 TS를 SS랑 DS로 나누는 거는 우리 어떻게 하는 거? 배고도시에서 이제 건조시킨 후에 그죠? TS가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네, GFC 여러 가지로 걸렀잖아요. 걸러서 걸리는 게 SS, 남는 게 그죠? 통과하는 게 녹은 거니까 DS가 됐죠. 그죠? FS랑 VS는 어떻게 나왔어요? 550도씨 강렬해서 태워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강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렬해서 태워서 날아가는 게 유기물이죠. 그게 유기물, 우리 VS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워서 제로 남는 거, 요거 우리 무기물로 보죠. 이게 FS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T는 토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가 여기는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자, 이 SS 중에서도 이렇게 뭐죠? 무기물, 그러니까 FS인 거. 그걸 우리가 FSS. 그죠? 얘는 FDS. 얘는 VSS, 얘는 VDS,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얘 되고, 요거 두 개 합쳐서 얘 되고. 보통은 요걸 우리가 물어봤는데, 요번에는 이 각각의 정의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고형물, 솔리드, 요게 TS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TDS 그러면은 얘는 그냥 빼고 토탈이기 때문에 전체 합친 겁니다. DS입니다. 그래죠? 그래서 T가 있으니까 토탈. 총 DS면 뭐예요? DS면은. 이거 용존이잖아요. 그죠? 부유면 SS고. 그죠? 그래서 총 부유 고용물 그러면 얘가 TSS고 TDS는 총 용존 고용물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SS입니다. 자, SS니까 뭐예요? 용존, 이거부터 틀렸죠? SS니까 부유 고용물이에요. 용존이 아니고. 그죠? F니까 강렬 잔류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러면 강렬 잔류 용존 고용물은 뭐예요? FDS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도 DS예요. 그러니까 부유 요거부터 틀렸죠. 용존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VSS예요. SS예요. 부유 고용물은 맞네요. V, 휘발성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각각의 정의 이해하셨으면, 그죠? 요거 푸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요거 새로 나온 유형이었네요. 그죠? 헨리 법칙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대기 중 산소 부피가 20%래요. 그리고 수중 포화 용존 산소 농도 미리그램 퍼 리터로 얼마냐? 자, 지금 25도씨 1기압이고요. 이 헨리 법칙의 K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C는 용존 기체 농도, 그 다음 P는 기체 부분 압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기체가 누가 돼요?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부분 압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요 헨리 법칙을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용존 산소 농도인데 뭘로 나오냐? 네. 여기 요 헨리 법칙으로 구하면은 아마 몰 농도, 그러니까 몰 퍼 리터가 나올 겁니다. 자, 넣어봅시다. K 값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리터 ATM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 P, 기체,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이 얼마입니까? 자, 우리 전체 기체는 지금 전체 공기 압력은 1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부분 압력은요, 어떤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기체에다가 뭐를 곱한 거 아니야? 바로 몰 분율, 그 기체의 몰 분율 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이 몰 분율은 여러분 부피 퍼센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우리 몰 수비가 부피비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소 부피가 지금 20%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전체 압력에다가 얼마? 산소의 부피 분율 20%니까 0.1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산소의 부분 압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TM 약분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 농도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예요? 네, 용존 산소, 물에 녹은 산소의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로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들고 와서 미리그램 퍼 리터로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몰을 미리그램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누구냐? 바로 O2, 산소 기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는 1몰에 32g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미리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램을 미리그램으로 바꾸면 1g이 1000mg. 자, 이렇게 되면은요. 약분해 봅시다. 몰 약분, 그램 약분, 그럼 미리그램 퍼 리터로 계산이 되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네, 8.32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침전조 한 개의 유효 표면적이래요. 그러니까 면적 구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유량 나와 있고요. 체류 시간 나와 있고요. 표면 부하율, Q4A 값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 침전조가 8개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개의 침전조의 유효 표면적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면 부하율, Q4A가 표면 부하율이죠. 그럼 이때 Q는 유량이 될 거고, 이때 면적은 뭐가 될까요? 지금 침전조가 8개인데, 이건 전체 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침전조 한 개의 면적을 이렇게 A 한 개라고 하면은 이게 8개니까 8을 곱한 거. 그죠? 8개니까. 그걸 다 합쳐야 전체 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한 개의 한 지에, 그죠? 침전조 한 개의 면적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요거 지금 주어진 게 Q4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 항에서 요거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Q 값은 얼마고요? 용량, 유량 12,000 큐빅미터 퍼 데이. 표면 부하율 값은 밑에다 써야 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30 큐빅미터 미터 제곱 데이 8.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약분. 요거 약분했더니 얼마 되나요? 4,000 되고. 그죠? 8이랑 또 약분했더니 500 되네요. 그죠? 그래서 500 미터 제곱이구나, 하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네, 7번 보겠습니다. 7번. 네, 플룸, 연기의 형태입니다. 자,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연기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 연직 분포에 따른 대기 안정도와 연기 형태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얘가 연기 형태일 거고, 이게 대기 안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상 플룸은 어디로?
안정한 곳으로는 못 퍼져나가죠. 불안정한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숙이면은 불안정하죠. 뒤로 누우면 편해요.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상태예요. 상층은 안정, 하층은 불안정 상태. 그때는 불안정한 곳으로만, 그죠? 안정한 데 못 가고, 여기 이쪽으로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거 훈중형 나타난 거 맞네요. 이거 훈중형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역전이라는 거는 대기 안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안정이니까. 그죠? 요걸 역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지붕형, 지표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보세요. 이거 뭐예요? 전체 전부 다, 그죠? 지표역전 맞아요. 전체 안정, 역전입니다. 여기서는 안전한 걸 역전으로 표현하니까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그때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네, 안전하니까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죠. 그래서 옆으로만 이렇게 부채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연기가? 그래서 이거는 부채형입니다. 2번 틀렸죠? 3번 볼게요. 원추형. 자, 원추형은 언제 나타나냐? 중립일 때. 중립일 때 이렇게 똑같이 퍼져나가는 게 원추형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중립이에요. 그죠? 중립이니까 원추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역전이라고 하는 게 또 틀렸죠.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밑은 안정이고 위는 불안정이죠. 그러니까는 안정한 데는 못 오고 불안정한 곳으로만 위로만 가네요. 이게 뭐예요? 바로 지붕에 있는 것처럼. 그죠? 지붕형이에요. 위로만 퍼져나가는 거.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네,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봅시다. 다이옥신 진짜 많이 나오죠? 정말 빈출, 그죠? 이것도 그냥 여러분 맞추라고 준 문제예요. 심지어 보세요. 2번 보니까 답이 보여요. 그죠? 다이옥신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특징. 굉장히 안정하고, 열에도 안정하고, 그죠? 어디에도. 산에도 안정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난용성, 난분해성이에요. 왜? 물이 잘 안 녹아요. 그죠? 그래서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피부에 들어와도, 그죠?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물 밖으로 잘, 피부 밖으로, 그 다음 몸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되는 애잖아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됩니다. 자, 지용성이니까 잘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체 내 축적이 되고 이제 238 TCD 독성 제일 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이옥신 주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우리 도시 소각물 소각할 때, 그죠? 도시 폐기물 소각할 때 높은 열, 그죠? 250에서 300도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봅시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테마 특강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자, 제가 요거 테마 특강 우리 여러분 자료 2023년 기준으로 매년 개정이 되면서 제가 바꾸잖아요. 23년 기준으로 페이지 62페이지에 나오는 대기관계 법규에서 요거예요. 측정망 종류. 요거에 관련된 거죠. 그죠? 자, 이때 기후생태계. 보통은 이제 제가 그걸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설치하는 측정망 3가지. 그죠?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수도권 대기 환경청장, 기타가 설치하는 측정망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혀를 찔렀어요, 여러분. 요 앞에 거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꾸며주는 말을. 그죠? 그래서 정말 문제 잘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 암기하려고 계속 봤기 때문에 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기후생태계 변화에 볼 말지를 네, 지구 대기 측정망이 맞아요. 여기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법규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맞추셨죠? 그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죠?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죠? 우리 뭐예요? 이거 슬러지. 농축이니까. 우리 농축, 탈수는 수분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은요, 농축, 탈수 전후로 TS량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SL 1 빼기 함수율은 SL2 1 빼기 함수율. 또 요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함수율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냐? 고형물 함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고형물 함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러지가 지금 2큐빅미터고요. 그죠? 고형물 함량이, 자, 고형물 함량이 2.5%면 함수율이 얼마예요? 97.5거든요. 그러니까 1 빼기 함수율이 고형물 함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슬러지, 전체량에다가 고형물 함량 곱하면 TS량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퍼센트 그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SL2를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고용물 함량, 나중 함량 4%예요. 자, 그럼 SL2는 얼마냐? 얼마예요? 계산하시면은 2 곱하기 2.5 여기 4 하니까 요거 약분되네요. 네, 1.25 큐빅미터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구하는 게 부피 감소율이에요. 그럼 부피 감소율은 부피가 얼마나 줄였냐? 처음에 얼마였는데? 처음 슬러지 양분의 줄어든 슬러지 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2분의 2 빼기 1.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빼기 2분의 1.25. 자, 요거 계산할 때 저 여기 분자 분모에 50 곱하면 똑같은 수를요. 요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은 값이 어차피 같아요. 그러면 얘는 1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6.25 되네요. 그죠? 그러면 1 빼기 0.625 하니까 얼마? 0.375. 그래서 37.5%가 되네요. 부피 감소율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요때 여러분 요거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러지 밀도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원래 엄밀히는요. 엄밀히는 여기서 우리가 요거 계산할 때 우리 질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큐빅미터로 나온 거를요. 자, 여기 보세요. 슬러지 밀도가 이거 지금 얼마예요? 1이란 얘기예요. 제가 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밀도 1일 때 1큐빅미터의 1톤은 1리터의 1kg, 1ml 혹은 1세제곱센티미터 분의 1g하고 전부 다 이거 슬러지 밀도, 아니 밀도 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 밀도가 1이니까 2큐빅미터면은요. 2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질량 값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니면 중량 값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밀도 1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피랑 질량 상관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어차피 보세요. 1큐빅미터를 바꿔봐도 1톤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봅시다. 이 문제가 저는 계산 문제 중에서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 최상 문제. 자,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다 아는 내용. 뭔지 볼까요? 자, 지금 하천이 있고요. 이 하천이 유량이 있고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천이 유입이 된대요. 이 지천이 지금 온도가 다르고 유량도 다르고 그 다음 용존산소 농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함유가 된대요. 함유되었을 때 뭘 구하냐? 용존산소 부족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론에서 설명할 때 혼합농도식 사용할 때 이거를 농도에만 쓰는 게 아니라 BOD에, 그죠? BOD도 농도니까 BOD, COD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도에도 쓸 수 있고 pH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온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 온도 15도씨인데 여기는 25도씨예요. 그 온도도 섞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찬물, 더운 물 섞이면은 그 중간에 어느 온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하천이 있고요. 지천이 있어요. 자, 한번 스펙 적어봅시다. 자, 유량 같은 경우는 2 큐빅미터 퍼 세크, 하천은 온도는요 15도씨, 그죠? 그 다음에 DO 값은 포화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5도씨니까 포화 DO 값은 얼마예요? 네, 10.2 mg per L가 되겠네요. 자, 지천 같은 경우에는 유량은 0.5, 온도는 25도씨, 그 다음 DO 값이 1.5입니다. 두 개가 지금 함유가 돼요. 섞여요. 그럼 함유되었을 때 그때의 용존산소 부족량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용존산소 부족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요? 포화 DO에서, 그러니까 포화 DO에서 부족한 값이죠. 현재 DO 빼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냐? 요거를 지금 결국에는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섞였을 때, 그죠? 혼합되었을 때에 DO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럼 혼합될 때 DO 값은 우리 혼합 농도식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혼합 농도식은 Q1분의 Q2, Q1 플러스 Q2분의
C1Q1 플러스 C2Q2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때 혼합 농도식 구할 수 있죠. 요거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DO 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돼요. 자, 요거 지금 단위가 같죠? 유량 단위가 같으니까 2 플러스 0.5분의 얼마예요? 10.2 곱하기 2 플러스 0.5 곱하기 1.5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8.4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혼합되었을 때의 DO, 요게 뭐냐? 바로 현재 DO예요. 그죠? 섞였을 때 DO니까 현재 DO가 돼요. 요게 8.4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화 DO 값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 되죠. 근데 포화 DO 값을 알려면은요, 이 포화 DO 값은 최대치 녹는 건데 온도에 따라서 기체 용해도가 산소의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여기 지금 15도씨인지 17도씨인지 20도씨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바로 섞였을 때에 섞였을 때 온도가 얼마냐? 그거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온도 혼합되었을 때의 온도 구해봅시다. 똑같아요. 온도도 여러분 혼합 농도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2 플러스 0.5분의 2 곱하기 15 플러스 25 곱하기 0.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온도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17도씨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17도씨에서의 포화 DO 값이 얼마? 9.7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 그죠? DO 부종량 값은 9.7에서 8.46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네, 1.24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 네,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여러분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지 따져서 봤더니, 그죠? 똑같아. 우리 혼합 농도식, 그죠? 혼합되었을 때의 BOD나 DO나 COD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까지 더 추가된 거다? 바로 온도까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더 하면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DO 부종량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봅시다. 자, 연소공학 계산 문제도 잘은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자, 프로페인. 프로판이죠. 프로페인, 그 다음 뷰테인 이렇게 있대요. 자, 프로페인이 80%고요. 뷰테인이 20%래요. 근데 전체 기체가 얼마? 1큐빅미터래요. 자, 그러면은 1큐빅미터 전체의 부피 단위로 80%니까 프로페인은 얼마 있는 거야? 네, 0.8큐빅미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테인이 0.2 큐빅미터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완전 연소 될 때 발생하는 CO2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소 반응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탄소 3개니까 CO2 3개 만들어지고 수소 8개니까 절반의 H2O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는요, 빠르게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는 굳이 산소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CO2잖아요. CO2는 그냥 탄소 개수만 알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연소 반응식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게 얼마? 1대 3이네 알 수 있거든요. 아, 0.8이네? 그럼 얘는 2.4 큐빅미터 생기겠다. 나와요. 굳이 안 해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5를 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산소가 6개, 4개 합쳐서 10개 나오려면 개수가 5가 돼야 되죠? 자, 동일한 방식으로 뷰테인도 해보면 탄소 4개니까 CO2 4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빠르게 계산할 때는 1대 4니까 얘는 0.8 큐빅미터겠다. 그럼 두 개를 합치니까 얼마예요? 3.2가 되겠다. 딱 나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풀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왜냐면 빠르게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끝나고 풀어보는 거니까. 자, 탄소 4개니까 CO2 4개. 그죠? 수소가 10개니까 절반 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8개 산소, 여기 5개 산소 합쳐서 같아야 되니까
네, 2분의 13이 개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CO2는요, 네, 1대 4니까 0.2 큐빅미터면 여긴 0.8 큐빅미터가 되네요. 그래서 합치면 3.2 맞죠? 13번 봅시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우리 공부한 적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옳은 거 구하래요. 경관 손상, 매립지 만들 때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말. 그죠? 니은 볼까요? 육상 매립지 집수 면적을 넓게 한다. 집수 면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집이 뭐예요? 모으는 면적을 넓게 한대요. 물을 모으는 면적이 넓으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침출수 유출될 수 있는 그죠? 구역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니에요. 집수 면적 넓히면 안 됩니다. 좁혀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립지는 넓게 지으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든 줄여서 이제 정말 컴팩트하게 땅을 토지 이용도 높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D급 볼게요. 침투수가 해수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피해야죠.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죠? 리을 볼까요? 해안 매립지의 경우 파도나 수압의 영향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죠? 부서질 건데. 그러니까 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니은만 빼고 봤더니 정답이 3번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면 디귿 리을 보세요. 디귿 리을 다 들어가야 되죠. 그 기억도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만 골라도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 배운 거지만 여러분 상식선에서 진짜 여러분이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 봅시다. 자, 이것도 진짜 우리 많이 했어요. 그죠? SBE 시스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안 했죠. 근데 SB는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B가 뭐예요? 땅속에 그죠? 우리 뭘 박아요? 네, 파이프 박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흡입하잖아요. 그죠?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 주입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빨아들여야 되니까 진공 펌프 송풍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빨아들였을 때 여기서 휘발성 오염 물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뭐 해야 돼요? 네, 후처리 해줘야 돼요. 대기오염 처리할 수 있는 배가스 처리 장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풍력하고는 노상관.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15번 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미 우리 연습 문제에서 했어요. 여기서 실질적인 지하수 유속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률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달세 법칙으로 지하수의 이론 유속 구하라고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실제 지하수 유속은 이 달시의 법칙으로 구한 이론 유속을 뭘로? 네, 공급률로 나눠준 거죠. 그럼 이 이론 유속, 달시의 법칙으로 구한 거 뭐예요? 얘가 KI. 이때 K는 투수계수고 I는 동수경사예요. 그죠? 그래서 델타 L분의 델타 H. 그죠? 우리 수평 거리분의 수직. 그죠? 수위차 혹은 수두차.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그죠? 요거를 집어넣으면 네, 계산할 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봅시다. 20m 간격으로 설치된 감시우물 수위차가 50cm, 즉 0.5m래요. 얘가 뭐? 델타 H, 얘가 뭐? 델타 L. 공급률은 N 0.2고요. 투수계수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K 값이 0.2 m/day, N은 0.2, 델타 H 값이 0.5, 델타 L 값이 20m. 그죠? 자, 그럼 우리 또 약분해 봅시다. 미터, 약분. 그럼 단위는 m/day가 나오고요. 우리 구하는 단위랑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 단위 환산은 필요 없어요. 숫자 보면 약분. 그죠? 그럼 20분의 0.5네요? 그죠? 그러면은 200분의 5. 그죠?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 이 밑에 거를 지금 소수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5를 곱하면은 100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분자분모에 똑같이 5를 제가 곱해서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해봤지. 이거 1이잖아요. 5분의 5는. 그러니까는 크기 변화는 없고 1000분의 25가 되네요. 그죠?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0.02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봅시다. 자, SAR 구합니다. 자, SAR은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밑에 루트 2분의 CA 플러스 mg 플러스 경도물질, 그죠? 위에는 Na 플러스 들어가죠. 단, 요 각각의 Na 플러스 CA 플러스 이거를 미리 당량 퍼 리터 단위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CA 플러스 미리 당량 퍼 리터로 전부 다 구해볼게요. 두 번째 mg 플러스, 세 번째 나트륨 Na 플러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단위가 그램 퍼 당량이고 여기는 미리그램 퍼 당량이 리터잖아요. 자, 그러면 미리그램이 위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당량 거꾸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0 그램 퍼 리터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당량이 위에 가죠. 리터는 밑에 와야 되니까 농도는 제가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단위 환산으로 제가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램하고 미리그램 단위 환산하면 1g은 1000mg. 그리고 우리 당량은 미리당량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1당량은 1000mg당량. 자, 그럼 이렇게 우리 했을 때 그램 약분되고 당량 약분되고 미리그램 약분되고 미리 당량 퍼 리터 남아요. 그죠? 자, 여기 1000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약분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 20분의 100이니까 이거 5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 이거를 하면은, 자, 보세요. 요거 우리 나눠줬잖아요. 얘도 나눠줄게요. 숫자만 넣어서. 나눠주고, 얘는 곱해주고, 그죠? 나머지는 어차피 상쇄되니까 이렇게만 계산해도, 간략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산했더니 이건 3이네요. 자, Na 플러스도 해볼까요? 23분의, 23분의 92, 그죠? 그러면 이거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5 플러스 3. 여기는 4. 자, 이거 얼마예요? 2분의 8이니까 4죠. 그죠? 자, 루트 4는 2랑 같죠? 그럼 2분의 4니까 이 값은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17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 제일 높았던 문제. 근데 요게 비슷한 게 언제 나왔었냐면, 여러분 그 그래프를 주어지고 이거 보셨을 거예요. HOCl이랑 OCl 마이너스 우리 pH에 따라서 몰 분율, 그죠? 몰 분율값. 그거 해석하는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거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 몇 번 했어요. 그죠? 그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 X축은, Y축 있고 X축 있으면 1차 함수면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A는 기울기고, 그죠? B는 Y절편이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대입해서 이제 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요 문제도 역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표가 나와 있죠.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거 X축이 T고요. Y축은 C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식이 나오죠. 그죠? 이 식이 이거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Y가 뭐예요? C분의 1이에요. 그죠? A가 뭐예요? 0.0035. X는 T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여기서는 이제 0.0575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식 한번 볼까요? 자, 0차 반응식은 뭔가요? 우리 dt분의 dc가 마이너스 k, 그죠? 요거 우리 농도식으로 바꾸면 C는 C0 빼기 KT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 했어요. 1차는요. 네, ln C0분의 C는 마이너스 KT. 2차 반응은 C분의 1은 C0분의 1 플러스 KT. 요 형태로 나오죠. 그죠? 요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힌트는 이겁니다. C분의 1.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차 반응식 형태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2차 반응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반응식이에요. 보세요. C분의 1 들어가죠? 그죠? TK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K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C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1번식은 틀렸죠? 자, 요거 1차 반응식이잖아요. 2차면 이거 C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식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반응을 나타내는 결과식어. 형태가 달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거 번호가 이게 숫자가 없고 상수로 돼 있죠. 아니, 여기 K, C0 이걸로 돼 있죠. 요거를 바꾸시는 겁니다. 자, 요거를 바꿔볼게요. C분의 1은 C0분의 1 플러스 KT인데 요거를 C0로 전부 다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C에 관해서 정리를 하려면 이거 뒤집으면 돼요. 분자 분모 뒤집으면 C가 되죠? 얘도 분자 분모 뒤집어요. 1 플러스 KT C0분의 C0 이렇게 나와요. 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또 3번도 맞죠. 그죠? 2차 분해 반응, 2차 반응식이니까. 그리고 속도 상수는 K잖아요. 이게 K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예요? 여기 주어진 그래프를 1차 함수식에다 넣어서 그죠? 대조하고 몇 차 반응인지 찾는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쉽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진짜 조금 환경공학개론에서 우리가 여기 비포용지죠? 비포용지에 여기 적어도 한 3문제 들어갔는데 아무리 적어도.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 문제 하나가 이만큼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긴 문제를 제가 지금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가 진짜 역대급이었다는 게 이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도 5점이고 앞에 난이도 하 문제도 5점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죠? 그리고 실전에서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5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토양오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제 연습 문제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2번에 인산염은 토양 입자에 잘 흡착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제가 정답으로 인산염은 그죠? 토양 입자에 잘 흡착된다. 토양에 잘 흡착된다. 그죠? 토양에 잘 흡착됩니다. 그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푸신 분은 여러분 맞추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을래요. 진짜 그게 딱 나왔는데. 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문제 다른 거 소거법으로 또 없애볼게요. 1번 볼까요? 자, 특정 비료 과다 유입은 인구수의 부영향을 초래하죠. 그죠? 부영향의 원인 물질이 뭐예요? 비료 중에 들어있는 질소랑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영향을 초래하는 건 당연한 설명입니다. 그죠? 자, 2번은 일단 넘어가고 3번 볼까요? 질산이온은 토양에서 쉽게 용출되어 지하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 지하수 오염에서 지하수 오염 물질에 질산이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청색증. 4번 볼까요? 토양 내 잔류용 농도는 물리학적 성질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죠? 그냥 농약 뿌리면 토양이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우리 연습 문제에서 했어요. 지문이 진짜 정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 그대로. 그죠? 토양 중에 이제 인산염은 토양에 잘 흡착된다. 그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해설로 그렇게 내놨죠. 요거 여러분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 그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봅시다. 자, 계산 문제입니다. 주파수 헤르츠예요. 헤르츠는 이게 계산할 때는 제가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초당 몇 회, 초당 몇 번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단위가 회는 우리가 단위에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헤르츠 단위는 세크분의 1과 같아요. 그러면 음의 주기는요? 네, 진동수의 엽수가 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진동수가 지금 200Hz란 얘기는 200/s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수로 했더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200분의 1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200분의 1. 자, 요것도 똑같아요. 밑을 여러분 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2가 나왔으니까 전 지금 5를 곱해준 거예요. 분자분모에. 그럼 얼마 돼요? 1000분의 5. 그러면 0.005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계속 계산을 빠르고 쉽게 하는 법, 자, 조금씩 팁처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자, 지정폐기 분류요건 아닌 거 이거 틀린 분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했잖아요.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정폐기물 그러면 이거는 이 폐기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음식 폐기물을 우리가 지정폐기물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음식 폐기물? 상해요. 부패돼요. 그러니까 썩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답 그래서 네,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3년 지방직 국어환경공학개론 살펴봤어요. 아,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일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지만, 그래서 체감 난이도 높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 자체로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 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이제 다음을 또 기억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